김수진 어머니 조은하.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게 다예요. 사람이 참 그렇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믿기지도 않았고, 처음에는 서울 분향소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활동도 못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유가족분들은 일찍부터 기자들하고 연결해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아는 바가 없었고 엄두도 못 냈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전주 분향소가 차려지면서 분향소 나가기 시작하면서 안정을 찾았고, 동생이 아기 이모가 서울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11월, 12월 2달 동안은 거의 동생이 분향소 왔다 갔다 하고 민변하고 연락하고 유가족들 모인다고 연락해주고 동생이 다 해줬어요. 제가 움직일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12월 말 정도인가? 그쯤에 전라도 지역 유가족들이 만난다고 연락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전주에서 인영이네랑 효균이네랑 처음 만났어요. 분향소를 차리려고 한다 그러면서 지부장님이 자기가 지부장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조금씩 기운을 차려서 분향소를 한번 가보고 싶어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전주에 분향소가 차려진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놓이더라고. 가까운 곳에 있으면 가보고 싶을 때 얼른 갈 수가 있잖아요. 그 뒤로부턴 맨날 거기를 나갔죠. 분향소가 차려지고 나서 조금씩 나아졌지. 처음에 효균이네하고 인영이네하고 셋이었는데 만나서 같이 울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더 친해지고, 애들 얘기만 해도 조금씩 속이 풀리는 것 같고, 그렇게 셋이 만나고 하다 보니까 또 한엄마가 연락이 돼서 오고, 한엄마 연락이 돼서 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전주 11명이 만난 거지. 지금은 일요일만 기다려줘요. 그전에는 트라우마 센터에서도 계속 전화 오지만 받는 것조차 싫더라고요. 치료를 해야 된다고 전화를 주시는 건 고마운데 그게 나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됐어. 전화 오는 것 자체도 귀찮고 힘들었으니까 할 얘기가 없어. 성격이 내성적이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걸 모르는 사람에게 다 털어놓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딱 한 번 통화했어요. 저한테는 그게 도움이 안 되니까 전화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그런 걸 통해서 도움이 됐다고 치료를 받으라는 유가족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어렵더라고요. 악착같이 사느라고 안 해본 것이 없거든요. 예전에 어떤 분은 저보고 터프하다 한 적이 있는데 나는 사실 안 그렇거든요.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변화도 되는 것 같아. 사느라고 악착같이 안 해본 것이 없거든요. 제 과거가 너무 화려해갖고 예전에 방송에서 어머니들, 나이 드신 분들 자기 과거 얘기하면 책으로 몇 권 쓴다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몇 권 쓰고도 남을 거예요. 직업을 얘기하자면 이 손가락으로도 다 모자라. 옛날에 얼굴에 항상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성격이 좀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화가 나고 속상한 걸 나 혼자 꼭 끌어안고 있었어. 저는 젊을 때부터 힘들게 살았어. 애들 아빠가 너무 힘들게 해서. 근데 그 힘들었던 부분을 꼭 안고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가슴이 항상 답답한데 지금은 성격이 많이 변화되어 갖고 막 끄집어내. 삶을 어느 틀에 갇혀서 살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줄을 몰랐어. 지금은 수진이도 직장 생활에서 내가 경제적으로 안 도와줘도 되고 완전히 혼자 되고 나서 마음을 편하게 먹고 내 생활을 즐기다 보니까 성격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취미생활로 드럼을 배우러 다녔어요.
한 6년에서 7년 됐는데 그거 배우면서 사람도 많이 만났지만 사람들이 나를 너무 좋아해. 평상시에는 내 얘기를 하기보다는 사람들의 고민스러운 얘기를 다 들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연결을 하고 지내거든요. 수진이 가고 나서 그 취미 활동을 못하고 있어. 사람을 못 만나고 있어. 굳이 어디를 놀러 간다기보다도 좋은 찻집에 가서 차를 한 잔 마시고 바람을 쐬고 이 정도인데도 그러지를 못하고 하루빨리 안 아프고 병 안 걸리려면 빨리 털고 일어나야 돼. 그걸 아는데도 쉽게 되지가 않대. 용기 내서 갔다가도 예전 같지 않아서 움츠러들더라고.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는데 친구들이 바람 쐬준다고 날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성의도 있고 생각이 있어서 나를 위해서 마련한 자리인데 같이 즐겁게 놀아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 즐겁게 놀았을 판인데 그러지 못한 거. 예전처럼 편하게 대할 수가 없더라고. 그 친구들은 나를 위한답시고 편하게 대해주는데 내 마음이 편하게 안 되는 거야. 어느 날은 혼자 있다가도 연습실 가서 좀 두들기고 싶은데 막상 가서 하지를 못하고. 상대들은 몰라요.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괜찮을 것 같으니까 괜찮지? 하면서 나오라고 보자고 하는데 막상 가서 보면 다르더라고요. 하루빨리 일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수진이 가기 전에 아파트 현장에서 밥 주는 일을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끝나고 요즘에는 일도 못하고 하루 종일 거의 집안에만 있어요. 그리고 수진이 직장 생활하면서부터는 제 나름대로 인생을 살고 싶어가지고 일도 열심히 하면서 취미 생활도 하고 살았는데 그걸 다 놓았어요. 예전 지인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고 예전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다시 와서 일을 하라고 연락은 오는데 갈 수가 없는, 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아무 할 일 없이 맨날 집안에만 있는데도 시간 너무 빨리 가요. 한 4개월쯤 지났을 땐가?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무의미하게 시간이 간다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 어느 날은 수진이 생각을 하루 종일 하다가도 어느 날은 잊어버릴 때가 있었거든. 이렇게 잊혀지는 거구나. 생각이 들 때도 무섭고 그러더라고. 잠깐 일이 있을 때 봐달라고 하면 갔다 오긴 하는데 한 번씩 가는 거는 저한테도 도움 안 되고 제가 벌어서 먹고 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1년 가까이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근데 막상 하려니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잠깐이라도 와달라고 그러면 해주고 그러는데 하루빨리 일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마냥 이렇게 있을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제일 많이 갈등되죠. 어떨 때는 수진이 편한 곳에 있다 생각하고 그냥 내 일만 열심히 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그러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내가 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오락가락해요. 제가 예전에 장사했어요. 식당 하기 전에. 아는 분이 장사를 한다고 그래서 저도 장사를 좀 배워본다고 그분을 따라 군고구마 장사를 시작했어요. 차에다 들고 싣고 다니면서 장작불로 군고구마를 했는데 눈 펑펑 오는 날에도 불 때 가면서 추위 떨어가면서 그렇게 장사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 장사가 괜찮았으니까. 겨울에 고생되더라도 좀 벌어가지고 할 욕심에 한 5년만 하자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4년째는 그냥 접었어요.
이제 트럭으로 장사 안 하니까 사람들이 차를 바꾸라고, 위험하니까 바꾸라고는 하는데 내 형편에는 저게 기름값도 유지비도 많이 안 들어가고 제일 적당해서 나는 못 바꾸고 있는데 속 모르는 사람들은 위험하니까 바꾸라고 그러더라고. 나도 여유가 되면 바꾸면 좋겠지만 내 형편이 그러니까 타고 다니는데 내가 편하면 되지. 지금도 한 번씩 장사를 할 때가 있어요. 저 아시는 분이 물건 괜찮게 샀을 때 한 번씩 하라고 주면 또 하고. 차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안 그럼 못 하거든. 장사라는 게 한 번 시작하면 계속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하니까 그게 힘들지. 오랫동안 싸움하시려면 나만 아니라 다른 엄마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밖에 나오면 잘 먹어서 살찐다고.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뭐 안 먹어요. 정 배고프면 간단하게 조금 먹고. 분향소 나가면 같이 어울려서 식사라도 하고 가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에 전주 분향소 차렸을 때 효균이 엄마하고 저희하고 인영이하고 새 집이 만났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딱 만났는데 그날 일정이 끝나고 식사를 가자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불편했어요. 잘 보지도 않던 사람들이고 지금 다들 안 좋은 상황인데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불편하고. 그래도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자고 하니까 뭔 얘기를 하는지 들어야 되겠고 해서 따라갔어요. 콩나물국밥을 먹으러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콩나물국밥을 안 좋아하는데 그냥 갔어. 그래서 국물만 좀 먹었던 생각이 나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다들 잘 먹지도 못했어요. 서너 번 정도 만났을 땐가 저녁 식사를 유가족들끼리 갔어요. 시장에 순댓국밥집을 갔는데 사실 나랑 수진이가 순댓국을 좋아해요. 전주 오면 순댓국 먹으러 가고.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수진이가 순댓국밥을 좋아했는데 나 이거 못 먹겠어. 이 소리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 하고 꾸역꾸역 절반 정도를 먹었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2번 만나, 3번 만나. 어느 순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이거 오랫동안 싸움하시려면 잘 먹고 안 아파야지 싸울 수가 있다고. 식사를 하라고 그러더라고. 길게 가야 되니까 어느 한 사람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부담되고 각자 자기가 먹은 거는 자기가 내는 걸로 하자 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돼서 그냥 부담 없이 갔던 거예요. 처음에는 솔직히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러고 난 뒤로는 다들 끝나면 같이 식사하고 비싼 걸 안 먹어도 국밥 한 그릇 먹더라도 그렇게 해서 편해졌던 것 같아요. 같이 다니니까 힘든 줄 모르고 다니는 거지. 지금도 한 번씩 일 있어서 나갔다 오면 힘들어가지고 그냥 누워버리거든요. 버스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못 다닐 거예요. 그래도 차가 있으니까 그나마 분향소에 갈 일 있고 집회 같은 거 하고 그럴 때면 그냥 가지. 만약에 그게 없었더라면 버스 타고 풍남문으로 도청으로 다니기 힘들었을 거예요. 원래 다리가 이렇게 나쁜 건 아니었는데 수진이 가고 한 보름 있다가 갑자기 무릎에 무리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을 거의 걷지를 못하고 너무 아파가지고 질질 끌고 울면서 다녔거든요. 갑자기 충격이 왔던 것 같아.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다 싶었는데 어느 정도까지만 낫지 계속 예전 같지 않고 아프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내성적이어도 일할 때만큼은 행동이 빨라요. 그래서 일을 사리지 않고 많이 했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덜 하게 되지. 못하고. 일단 아프니까 빨리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전주에 유가족이 아무도 없었고 나 혼자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서울 못 다닐 거예요.
유가족이 여럿이 있으니까 어울려서 같이 다니고 하는 거지. 어떤 날은 새벽에 첫 차 타기 위해서 5시, 6시에 나갈 때도 있고 또 늦게 12시 넘어서 올 때도 있고. 혼자 다니라 그러면 나 못 다녀요. 같이 다니니까 힘든 줄 모르고 다니는 거지. 갔다 오면 마음은 편하고. 원래 운동을 잘 못해요. 걷는 것도. 그런데 유가족들이랑 같이 하니까 처음에는 힘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서울로 8.8km 행진할 때 한 6일 다녔나? 전주에서 서울 가고 왔다가 갔다가 또 왔다가 가고 8.8km라는 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거리인데 힘들어도 옆에서 손잡아주고 하니까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무릎이 안 좋아갖고 삼보일배는 못했는데 인영이 엄마가 했다 하더라고요. 나는 아예 꿈도 못 꿨어요. 근데 많이 아파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저는 못했어요. 조금만 괜찮으면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드는데 민폐가 될까 봐서 가지도 못하고. 성격상 남한테 민폐될 것 같으면 아예 절단을 하는 편이에요. 못하시면 옆에서 같이 걸어주기만 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냥 아예 안 갔어요. 다 같이 힘든데 내가 못하면 같이 간 가족들이 더 힘들잖아.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내 생각이 그래요. 일 없을 때는 거의 집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집안에서 할 일도 없어서 그냥 늦게까지 뒹굴고 있어요. 근데 막상 일요일에는 분향소 갈 생각에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요. 즐거운 마음이 들어. 힘이 난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일요일 날은 더 빨리 움직이지. 오늘은 분향소 가는 날이지? 하면서 활동을 하는 거지. 누가 먼저 분향소 가면 애들 액자 같은 것도 다 청소하고 주변 정리들 하고 오면 오는 대로 인사하고 올 때마다 다들 먹을 것 가져오고 나눠 먹고 식구들끼리 만나면 별 얘기는 아니지만 할 얘기들이 많아요. 서울 지킴이 한번 하러 갔을 때 그 다음날에 간담회까지 뭐가 있어가지고 1박 2일로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저하고 효균이 엄마하고 지연이 엄마하고 셋이 가게 됐는데 거기서 지원해주는 숙소가 분향소에서 좀 멀기도 하고 서울 지리를 잘 모르니까 헤맨 적도 있고 그래서 지연이 엄마가 가까운 데다 숙소를 얻어갔고 차라리 일찍 쉬자 해서 그렇게 보낸 적이 있었어요. 셋이서 숙소에 들어가서 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2시까지 얘기하고 그랬어요. 내일을 위해서 잠깐 잠도 잤지만 새벽에 6시도 안 돼서 깨가지고 한 2시간 동안 또 얘기를 하고 그만큼 할 얘기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유가족들이 전주 지역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전주는 뭘 해도 한꺼번에 다 같이 움직이고 다 같이 행동을 한다고. 근데 저희가 같이 다닐 뿐이지 특별하게 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다른 유가족들은 좋다고, 편안하다고, 가족 같다고 부러워라 해요. 좋아 보이는가 봐요. 진주도 가고, 대전에도 가고, 광주도 가고. 저는 이렇게 하자 하면 의견을 별로 안 내고 묻어가는 편이에요. 진실버스 처음 출발하기 전에는 큰 활동은 없었잖아요. 진실버스 부산 갈 때 전주에서 가줬으면 하더라고요. 지부장님은 딴 일이 있어서 못 가게 됐고 어머님들 중에 누가 갔으면 좋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미정 언니하고 저하고 둘이서 갔는데 사람들 하는 거 따라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고 시민들한테 알려지고 같이 활동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다니면서 많은 얘기를 들어요. 활동가들 하는 얘기도 듣고 다른 유가족들 하는 얘기도 듣고 그러게 되더라고. 처음에는 부산만 갔다 오는 걸로 했는데 부산에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 다음에 진주도 가고 대전에도 가고 광주도 가고 광주 5.18 행사 때 갔던 게 제일 마음이 저기 하더라고. 제 친정이 순창이에요. 옛날에 저희 친정엄마한테 들은 얘기가 광주 사태 때 동네에서 학생들이 광주로 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이 광주 사태 때 사람 죽이고 난리 났다고
그날 밤에 산을 넘어서 집으로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그렇게만 듣고 살았지 광주 사태가 그렇게 큰 사건이었는 줄은 몰랐어요. 5.18 때 어머니들 집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잔인하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 어머니들 중에 눈이 머신 분도 계시고 그 옛날에는 교통수단도 더 없었잖아요. 남편 총에 맞아서 리어카로 데리고 가는 얘기 들으니까 그 엄마들 너무 대단하더라고. 그런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활동을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들이 해준 말이 저희들한테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때 어머니들이 확실하게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났다고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맙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가슴이 제일 아팠어. 광주는 여러 번 갔지. 광주에서 토요일마다 걷기 하잖아요. 걷기도 몇 번 가고. 나 혼자 다니라 그러면 못 다닐 텐데 옆에서 가족들이 함께 하니까 힘이 돼서 갔던 것 같아요. 전주는 다 같이 가는 편이고요. 부안하고 김제에 있는 내 집이 있는데 같이 올 때도 있고 못 올 때도 있고. 전주는 대부분 같이 움직이는 편이에요. 무슨 행사 있고 하면 같이 가는 편이지. 갈 때도 같이 가고. 대전에 추모제 있을 때 갔고 진실버스 돌아다닐 때 한 번 갔었고 추모제 할 때는 추울 때였던 것 같아. 초봄이었던 것 같아요. 비도 오고 비 맞고 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렇게 다니면서 우리 전북 지역 엄마들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유가족들도 만나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반갑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또 서울에서 만나고 하다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광주에서 매일 토요일 날 걷기를 하는데 우리는 서울 멀어서 못 간 적도 있지만 광주는 가깝고 하니까 참여해주는 걸 원해요. 함께 해주면 더 좋으니까. 한 번은 원해서 걷는데 나중에는 주말마다 시간이 되면 가고. 서울을 먼저 걸었잖아요. 광주는 코스가 짧아요.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야. 서울에서 3시간 남짓 걸었잖아요. 광주는 한 50분 정도 걸은 것 같아. 금방이지. 코스별로 한 군데만 걷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는 이쪽 코스, 다음 주에는 이쪽 코스 이렇게 걷더라고. 하여튼 짧아요. 그래서 더 걸을만 하고. 그때가 언젠가 싶네. 봄 되면서부터 조금씩 웃고 얘기했던 것 같아. 신정 때는 분향소 차리고 얼마 안 됐었어요. 그냥 갈 수 없어서 떡국을 끓여갔고 애들 차려다 준 거 있었거든요. 정신이 없어서 생각을 못했는데 동생이 그러더라고. 떡국이라도 끓여갔고 애들 갖다 주라고. 구정 때는 자기 아이 먹을 거 각자 음식을 해갖고 왔어요. 밥하고 국하고 좋아하는 음식 한 가지씩 해갖고. 49제 할 때가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 조계사에서 단체로 49제 한다고 하기 이전에 수진이 회사 대표님이 천도제를 지내준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거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진이 추모관에 가서 조용히 해야 되나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조계사에서 단체로 49제를 지낸다고 하더라고. 그때 나 올라가고 우리 큰언니 올라가고 우리 막둥이 올라가고 식구들이 다 올라갔어요. 근데 그날 왜 그렇게 추운지 껴입고 갔는데도 춥고 꽃이 다 얼어가지고 모가지가 끊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서럽더라고. 엄청 춥기도 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유가족들도 그날 많이 힘들었다 하더라고. 그때가 100일이었나? 서울에서의 생활이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잖아요. 처음 서울시청 분향소를 차렸을 때 행진을 하고 나서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차렸잖아요. 그때부터 한 열흘 동안 서울에 있으면서 계속 분향소를 나갔어요. 유가족들이 없으면 뭔 일이 나니까 항상 여러 명 있었거든요. 내일 철거하네, 어쩌네.
그런 말이 있어갖고 아침부터 분향소에 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10시 넘어서 동생 집에 왔는데 갑작스럽게 단톡방에 막 톡이 올라와요. 철거하러 온다고. 그래서 다시 왔어요. 동생하고 나하고 부랴부랴 다시 분향소로 왔어. 오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지고 열차 끊어지기 전에 갔는데 어느 날 지안이 엄마가 오세훈 시장 만나야 된다고 그러면서 엄마들 다 이끌고 갔는데 막 철벽을 쳤거든요. 당시에 가벽친 앞에 내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몰리면서 끼고 손가락 까지고 그러다가 순간 압사의 위험을 받았거든요. 난 그래도 잠깐이었는데 우리 수진이가 죽을 정도의 압박감은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래서 우리 수진이 너무 힘들었겠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 주간 서울에 있으면서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 오늘 가면 내일 일이 터지고 모레 가면 모레 일 터지고 나는 그 시청이라는 곳이 경찰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원래 이 시청 광장에 경찰들이 이렇게 많이 있냐고.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외신 기자들이 오세훈 시장 만나러 온다고 들어가는 길목에서 피켓 들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유튜브를 보니까 도로변으로 바리케이드를 쫙 쳤더라고. 사람들 실갱이하고 난리더라고. 가벽 친 거 부수라 그러고 치우라 그러고 맨날 하루하루가 난리더라고. 서울 못 간 날은 전주에서 계속 이것만 보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어요. 울면서 그거 쳐다보면서. 그때가 언젠가 싶네 벌써. 그분들은 이렇게 나처럼 아팠을 텐데. 그리고 내 생애 처음으로 국회도 가보고 별 군데를 다 가봤네. 가끔 돌아다니다 데모하고 하시는 거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직접 우리 일로 시민단체들이 활동하는 거 보고 너무 대단하시더라고. 서울 분향소에 가면 내가 갈 때마다 항상 계시는 분이 계셔요. 세월호 때도 계속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리본 같은 것도 다 그분이 했어. 서울에서 행사할 때, 같이 활동할 때 세월호 분들도 항상 몇 분 오시더라고요. 직접적으로 1대1로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세월호 분들 오셔서 같이 하고 그런 건 알죠. 우리 수진이 일 터지고 나서 일부러 진도도 한번 찾아가 봤어요. 지금도 팽목항에 오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난 그전에는 사는 게 바빠갖고 그런데 가볼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도 시신 못 찾은 분도 있잖아요. 너무 그래. 처음에 수진이 갔을 때 나한테 위로해준답시고 그렇게 시신도 못 찾는 부모들도 있는데 그래도 넌 수진이라도 받지 않았냐.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는데 그것마저도 난 싫지. 세월호가 터질 당시에는 저도 방송으로만 접해보고 내가 직접 세월호 분향소를 가고 활동을 해보고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혼의 아픔을 갖고 있어서 돌아볼 여력이 없었어. 어쨌거나 방송으로 접하고는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나서 세월호 분들하고 만나면서 그때 내가 왜 남의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을까? 그분들은 이렇게 나처럼 아팠을 텐데 왜 함께 해주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요즘은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잖아요. 진짜 너무 안타깝고 아, 세상이 왜 이렇게 변하게 된 걸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 분향소 왔다 갔다 하면서 한옥마을 사거리에서 피켓 들고 서 있었을 때 어느 관광객분이 전주 사람은 아닌가 봐요. 저한테 다가와서 심한 말을 했어요. 심하다면 심하고 심하지 않다면 안 할 수도 있는데 피켓의 내용을 보고 저한테 와서 묻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막 묻더라고요. 그분 말에 대꾸했다가는 나만 속상할 것 같아서 내버려뒀어요. 근데 세월호 분향소 뒤쪽으로 갔다가 다시 와갖고 분향소 사진을 막 찍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못 찍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막 화를 내면서 왜 사진을 못 찍게 하냐고, 왜 대통령을 나쁘게 얘기하냐고, 전라도 사람들은 이상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소리를 비수가 꽂히는 말을 했었어요. 가슴이 아프더라고. 찢어지더라고. 왜 저렇게까지. 아무리 자기 일 아니라도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치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말을 해서 상처를 주는지. 녹사평에서 엄마들이 2차 가해 당해가지고 쓰러진 분들도 있었고, 그 얘기가 이해가 되는 게 그날 나도 한옥마을 앞에서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찢어질 것 같이 아프고 그러더라고. 우리 애들을 싸잡아서 안 좋게 얘기하는데 상처가 많이 되더라고요. 적어도 사람의 마음이라면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분도 똑같을 거예요. 그분 자식이 그렇게 됐더라면 진짜 가슴 아플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좋은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상처 주는 사람들은 일부고 자원봉사분들, 활동가분들. 어떨 때는 이런 분들 때문에 세상 살만하구나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마음은 다 똑같은데. 이태원 처음 가봤을 때 기가 막히더라고. 혼자서는 가볼 엄두도 못 냈어. 가보고 싶은 생각은 있었는데 같이 가보자 소리를 못 하겠고, 나 혼자 갔다 올게 하지도 못하겠고. 진실버스 마지막 오는 날 거기서 만나서 행진을 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날 처음 가봤어. 보고 놀랐지. 이런 곳에서 애들이 그렇게 많이 갔다는 게. 그 좁은 골목에 교통정리를 좀 해줬으면 사고는 안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근데 유가족들 하는 얘기들이 하나같이 그 좁은 공간으로 애들을 다 위로 올렸다 하더라고요.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위로 올리고. 그러면 그 애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오로지 무슨 일이 있을 때 참여해주길 원하면 참여하는 그런 거. 어머니들이 힘이 필요하다고 할 때 참여해주는 것만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우리 분향소의 애들 위해서 봄 되면 예쁜 꽃 갖다 주는 그런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뭘 해줄 수 있을까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게 다예요. 그냥 분향소 나가는 거. 육아협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생계를 다 접어두시고 하잖아요. 내가 저렇게 할 수 없다는 게 좀 그렇고, 내가 그 사람들만큼 절박하지 않아서 그럴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마음은 다 똑같은데 간절히 원하는 게 그건데. 과제는 하나지. 특별법이지. 근데 주위에서 자꾸 안 될 거라고 하니까 기운은 빠져요. 당연히 돼야 되는데 위에서 안 받아들여질 거라고 얘기를 하니 그런 소리 들으면 속상해. 그게 일단 통과가 돼야지. 우리 수진이가 마지막에 보낸 그곳에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제일 좋겠는데 그건 제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바람이에요.